상반기가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논의 흐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금보다는 자산 가격이 좀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비트코인도 같이 편승해서 좀 보고 있다. 연말에 비트가 어디까지 갈까요? 14만 달러 이상의 베팅하는 기관들의 흐름이 좀 보인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주간의 가상자산 소식 전해줄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별님,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어느덧 7월도 거의 끝나가는데 상반기 바쁘게 달렸던 가상자산 시장, 오늘 8월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한번 바빴던 상반기 시장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셨던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가 법안으로 이제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8월은 이제 미 의회가 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깐 한 달 쉬었다가 9월에 또 이제 다양한 법안들이 또 논의되고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네. 저희가 좀 상반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잠시 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은 지금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주셨는데 오늘 정확히 어떤 내용들 한번 다뤄보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있었던 이슈들을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월부터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작년 11월 트럼프가 다시금 이제 당선이 되고 그 기대감에 앞서 어떤 가상자산 친화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미스터 크립토 프레지던,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10만 달러를 돌파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서 동시에 조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과 횡보를 시작하는데요. 3월에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크립토 서밋이라고 하는 행사가 일어나면서 살짝 반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다시 횡보하고 하락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다가 어쨌거나 4월 9일 날 이제 해방이 날 때 관세 유예라고 하는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와 연관되어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BBB 법안이라고 하는 것도 통과시키고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식 발효되면서부터 이제 11만 8천까지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이렇게 숨가쁜 상반기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에 일어난 변화들이 지난 몇 년 일어났던 것들보다 코인 시장의 대중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큰 마일스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상반기 주요 변곡점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요.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정부의 취임식입니다. 가상자산 친화적인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생기고, 또 그거에 따라 다양한 행보들 혹은 당장에만 하더라도 SEC의 그런 강경한 기조가 완화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는 느낄 수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뭐 이런 것들이 업계에 화두가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저희 지난 이제 별의별 크립토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가 사실 기존에는 뭐 조금 소위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는 비트코인 맥시 같은 그런 분들의 혹은 기술 중심의 행사가 기존에 이제 어떤 이미지였다면, 이번 올해 컨퍼런스부터는 많은 정치인분들도 참여하시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것이 좀 극단적으로는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가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육성하거나 진행하겠다는 로드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컸던 행사로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다들 공감하실 수 있겠는데 지니어스 액트 서명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를 통해서 이제 제도권으로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 스테이블 코인, 나아가 가상자산이 주류 자산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첫 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또 한번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2025년 1월 어느 주말이었죠. 토요일 날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밈코인을 찍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고, 혹은 믿으셔서 매수를 하신 분은 뭐 즐거운 그런 투자 성과를 이루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당선자 신분이셨는데 밈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마치 누구나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 준 게 이 이벤트가 아니었나 해서 트럼프 밈코인 발행을 일단 2025년 1월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제가 꼽아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이제 5월이죠. 기존에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항상 매수하는 그런 재무 전략으로의 행보를 저희가 눈여겨보다가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자산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되겠죠.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을 기업들이 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ETF 유입도 늘어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기업들이 이제 진짜 고래로서 매수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게 기업 재무 전략의 다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클의 IPO. 단순히 가상자산 기업이 상장했다라는 느낌보다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트로이 목마처럼 전통 금융시장에 이제 들어가서 좀 인정받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이벤트로서 이 IPO를 한번 돌아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도 미국 정부의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기관 자금의 유입이 유의미하게 시장에 주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또 보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황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ETF 자금 유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간 단위로 좀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4년 파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주황색이 비트코인의 월간 순유입입니다. 그 다음에 회색이 이제 이더리움의 월간 순유입인데 2024년 보시면 주황색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거의 독점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2025년을 보시면 갑자기 이제 이더리움 ETF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제도권 강세를 넘어서 자산이 굳히기 과정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 2025년은 이더리움 ETF가 이제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그런 캐치업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는가. 기업의 재무자산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로서 스테이킹 ETF의 정말 빠른 그런 승인, 가상자산 ETF의 현물 상한과 같은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길 기다리면서 그런 기대감에 아울러서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뭔가 턴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좀 넘어간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뭐 어느덧 정말 이더리움이 거의 4,000달러에 거의 육박하게 지금 상승을 해서 좀 그랬던 그 슬픔이 지금 좀 많이 회복되셨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현황은 또 어떤가요? 발행량 기준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뭐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5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7월 27일 기준으로는 약 310조 원입니다. 이게 성장률만 제가 놓고 보면 2024년에서 5년으로 넘어가는 그 성장 폭에 지금 60% 가까이를 지금 거의 반년 만에 지금 따라왔다라고 지금 보이는 게 ETF 지금 발행량이고, 그리고 여기서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려고 많이 이제 돈을 이제 들고 들어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움직임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 사는 거 말고 다양한 대안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요새 이제 결제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RWA 같은 그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비단 비트코인 말고 다양한 상품으로 이제 수요가 확대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이제 공급과 비트코인의 가격 연동성이 좀 약화되고 스테이블 코인의 다양성이 좀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흐름으로 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미국 국채의 영향도 있는 걸까요? 발행량이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발표 나오고 데이터들은 또 추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글로벌 탑 20의 미 국채 수요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지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는 확실히 그랬는데 실제로 자금 유입이나 퍼포먼스는 또 어땠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거는 어떤 섹터가 좀 제일 많이 상승을 했는가, 아니면 어떤 자산이 이제 좀 두드러지게 상승을 했는가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언제 이것들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값이 좀 상이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으로 좀 눈여겨볼 포인트를 그냥 한번 정리해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자면, 섹터로 보자고 하면 다이노스라고 하는 뭐 소위 디노 공용 섹터라고 하는 이 섹터가 지금 상승률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 상승 탓인지 이더리움 계열의 디파이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관돼서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실업이라고 하는 티커 메이플 파이낸스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거나 얘도 이더리움 디파이라든지 스카이, 구 메이커다오죠.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그 외에 뭐 공용 다이노스라고 하는 XRP나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코인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 공용 섹터, 이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섹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오래된 코인, 소위 말해서 고인물 코인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리플만 하더라도 이제 10년 넘었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인데 사이클 2번 이상 넘은 그런 오래된 코인이라서 뭐 섹터라고 좀 보긴 어려운데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실업이나 스카이나 이런 코인들의 상승률을 보셨을 때 어떤 섹터라기보다 특정한 자산들이 좀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런 내러티브 이슈나 어떤 자산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더 눈여겨보고 좀 리서치를 하시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 예전에는 뭐 코인하다가 국장하다가 미장하다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느낌이 좀 있거든요. 뭔가 같이 빠지고 같이 오르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어떻게 재촉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나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는 비트코인이 뭐 디커플링이 된다. 비트코인이 혼자서 디지털 금이다. 상승한다. 뭐 이런 내러티브를 이제 과거에 계속 언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주목받을 때도 있었으나 크게 제가 365일 기준으로 거시적인 흐름으로 지켜봤을 때는 2023년 이후로는 뭐 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양의 상한계를 가지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발행하거나 하면서 그 현금보다는 자산 가격이 좀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비트코인도 같이 편승해서 좀 보고 있다. 그런 트렌드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반기 흐름 짚어봤고요. 하반기가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당장 내일 FOMC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방송을 보실 시점에 사실 FOMC 결과가 나와서 이미 어떻게 되실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의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아마 시장에서는 큰 이벤트가 없는 한 뭐 영향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변수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최근에 계속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뭐 해임을 해야 된다느니 심지어는 트럼프가 연준 그 청사를 방문했대요. 저 그 사진 봤어요. 47대 미국 대통령까지 중에 4번째 방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뭔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문한 것이고 현장에 가서 이준비했던 이 자료 봉투를 꺼내면서 공사비가 너무 부풀려졌다. 연준 다 너의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조목조목 이렇게 딱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5년 전에 이뤄진 공사인데요 하면서 반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파월 해임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는가. 많은 전문가분들도 진짜로 해임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뭔가 연준의 독립성을 해하고 더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 못지않게 파월 의장님의 그 개인의 그런 카리스마?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정말 남다르다라는 것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래 싸움이 언제 어떻게 끝날까요? 뭐 듣기로는 아마도 8월에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있을 거라고 들었거든요. 미국 정부의 재정 협상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뭐 엑스데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아마 이제 8월에 협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이벤트가 되고 가상자산은 또 뭔가 변동성을 맞이하는 그런 이벤트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의 8월에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 4번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만 양봉이었고요. 나머지 다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적 그런 경향성을 좀 감안해서도 투자자분들이 8월은 변동성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통과 제리처럼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좀 떨어져서 보면 꾸역꾸역 또 미국의 규제 정책은 선진화되고 또 진도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주도의 디지털 자산 정책의 큰 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뉴스로 접하셨을 법한 크립토 위크에 가상자산 관련된 3법이 모두 통과했다라는 뉴스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클래리티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 구조라든지 반 CBDC 법안 이러한 것들이 하원에 지금 일괄 이제 통과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 구조에 대해서 상원에서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초안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뭐냐라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법 테두리 안에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SEC냐 CFTC냐 누가 이제 좀 주도권을 갖고 이 가상자산 시장을 좀 관리 감독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설 중에 하나지만 또 이제 알트장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될 거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저를 비롯해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새로운 이 시장의 수요 누가 이 가상자산을 매수해 주실 건가 기관 자금 혹은 새로운 트레디파이의 자금일 텐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알트코인 ETF 승인만 목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데드라인이 다 10월에 좀 몰려있다는 점 그래서 4분기 계절적으로 크립토가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인데 아니 근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솔라나 데드라인이 10월 10일로 나와 있네요. 8월 8일 아니었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몇몇 일부 자산운용사의 데드라인은 8월 8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산운용사의 데드라인이 있지만서도 어쨌거나 SAC가 기각이나 이 자산운용사 자체들이 철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업계에서는 그냥 요 지금 최종 데드라인을 진짜 의미 있는 데드라인으로 본다고 해서 잠정적으로는 8월에 안 나올 수도 있고 10월에는 꼭 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는 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큰 변화 흐름 속에서 한국도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더욱더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한국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의 상반기가 어땠는가라고 이제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가상자산 관련된 정책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지난 대선에서 여러 후보들이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워 주셨지만 이제 정권을 창출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21대 대선 공약집을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만들겠다. 산업 기반 강화, 투자 환경 개선, 신사업 기회 창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한 키워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단계 법안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현물 ETF 허용,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을 드디어 정식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또 제도권화하려는 느낌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반갑네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영향을 줄 만한 혹은 그런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3개 법안이 일단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민병도 의원님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것을 발의해 주셨고요. 한국에서도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방송 보시는 분이 이렇게 좀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국내도 사실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있어서 그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극히 일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좀 다뤘던 것에 반해 이번엔 정말 좀 포괄적으로 업 전반에 대해서 다뤄서 제도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국내에서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에서 지금 각각 발의를 해주셨고, 어쨌거나 이 핵심 포인트는 이제 정말로 정부가 이것이 1대1로 디지털 자산이 연동이 되는지 패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살펴보겠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발의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논의 범위가 좁지 않을 텐데 2025년 하반기 디지털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논의 흐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요 해당 내용은 7월 18일 날 블록체인 학회에서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닥사나 다양한 공동 주최한 분들의 논의를 제가 이제 정리했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여기서 딱 하나만 좀 중요한 걸 꼽아본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 뭐 폐쇄적인 시장이다, 아니면 김치 프리미엄이다, 뭐 이런 좀 이슈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해결 방안으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진입하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뭐 법인 투자 못지않게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좀 더 건설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상반기 흐름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하나금융연구소에서 2050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라는 것에 코인거래소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43%가 거래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보통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이제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코인 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희망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좌이체나 주식 연계 상품이나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니즈가 한국 코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강한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들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진짜 궁금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연말에 비트가 어디까지 갈까요? 또 쉽지 않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네.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격을 이제 좀 단정해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옵션 시장에서 14만 달러 이상의 베팅하는 기관들의 흐름이 좀 보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연말 기준입니다. 4분기가 되겠죠. 아마 중간중간에 뭐 변동도 있고 하락 조정들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길게 봤을 때 좀 연말에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잔고가 두둑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별님,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별님이랑 떨리는 마음으로 시즌2 첫 방송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시즌2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시즌2를 마무리하는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가상자산과 관련된 별의별 이슈를 정말 매주 쉬지 않고 다뤘습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데이터 기반의 투자로 투기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투자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좋은 투자 성과 있으시길 기대하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하면서 시장 전반의 흐름도 잡게 되고 알찬 정보도 개인적으로 많이 얻어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프닝 때 제가 늘 외쳤던 것처럼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알기 쉽게
쉽게 다뤄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의 진심이 방송을 통해 정해졌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방송 중에 나오는 내용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자료니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오늘은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그동안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